안녕하세요. 주비에서입니다. 주님들과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최근 이제 뭐 연말이다 보니까는 뭐 양도세 폭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각각 좀 매도세가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성장주들도 이제 가다가 이제 한번 고개 숙이고 요러한 흐름이 연출이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이거 같습니다. 뭐냐면은 언제 상승하냐? 언제?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죠. 언제 상승할 줄 알면은 누구나 쉽게 돈을 벌 텐데, 저는 언제 상승하는 할 거냐, 요게 좀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자, 대신에 지금 에코프로와 BM이 상승의 구조를 깼느냐 깨지 않았느냐, 요게 더 저는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주가가 고점 대비 많이 밀렸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자, 이 구조를 만약에 안 깼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언제 갈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는 없겠죠. 상승 구조가 안 깨졌다라고 하면은 결국 상승은 나올 테니까는 지금 구간은 우리가 향후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겠죠. 뭐냐? 자, 상승 구조가 안 깨졌어. 자, 그러면은 반등은 나올 텐데, 자, 그러면 얼마까지 반등이 나올 것이냐? 반등에 이제 우리가 또 포인트를 두 번째로 맞춰야 돼요. 자, 그러려면은 얼마까지 갈 것이냐.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뭐 가치적인 분석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은, 이걸 우리가 좀 더 그 이면에 숨어 있는 본질로 접근을 했을 때, 자, 대체 불가능한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얼마까지 가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봐요. 가치적으로. 근데 사실상 대체 불가하거나 병목 상황을 지배하고 있는 이 요건을 만족을 시키고 있다라고 하면은 얘는 그냥 더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에코프로와 BM 주주분들께 지금 상승의 구조가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대체 불가, 즉 종목 지점을 남들보다 미리 선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지금 구간은 우리가 향후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간인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왜 그러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일단 지금 현재 에코프로와 BM의 상승 구조의 핵심입니다. 상승 구조를 봐야 되잖아요. 구조. 그래서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 보시면 돼요. 뭐냐? 첫 번째, 유럽 현지화, 헝가리. 당연히 그럼 헝가리 공장이 잘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실적 안 봐도 비디오인 것처럼 더 잘 보겠죠. 그리고 두 번째, 탈중국 규제 대응과 세 번째는 ESS입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상승 구조야. 그러면은 이게 지금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각 항목마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A 항목이 바로 유럽의 현지화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 이게 깨지려면, 이 구조가 깨지려면은 이거를 만족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 구조를 깨려면은 이거를 또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하나하나 볼 텐데요. 일단은 유럽 현지화. 유럽 현지화 같은 경우에는 자, 양산이 시작을 했을 때 수율 문제로 인해서 좀 축소가 되거나 딜레이가 된다, 지연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여기 있어가지고 가동률이라든지 불량률 급증, 뭐 스크랩률, 그러니까 이거는 공장이 있기만 하고 돈이 안 느는 상태라는 것을 뜻하니까는 상승에 대한 구조가 더 약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현재 이제 헝가리에서 리튬 가스가 동시 입주가 제대로 돌지 않는지, 그럼 이게 이제 의미하는 것은 외부에서 리튬을 조달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럽 현지화라는 상승 구조가 깨려면은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이 세 가지는 지금 안 깨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안 깨지고 있다. 오히려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양극재 의존도가 이제 역내에서 3%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양극재에 대한 의존도는 에코프로 BM이 싹 다 스펀지처럼 흡수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뭡니까? 이러한 부분은 이게 나오면 안 된다라는 반증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깨지지 않는 강철 구조로 지금 편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 B죠. 탈중국 규제. 이 구조가 깨지려면은 자, PFE라든지 IRA, 유럽의 CRMA, 이게 이제 완화가 되는지 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객사가 중국산 채택을 늘리는 흐름이 우회해서 채택을 하거나 이런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지금은 보이질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탈중국 규제 대응에 대한 상승 구조도 여전히 견고하게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ESS입니다. 지금 ES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 비중과 성장률이 꺾이는지 이거를 이제 봐야 되는데, 이게 성립이 되면은 여기에 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ESS 분기 매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코프로 BM이 대략 한 1654억 원 나고, 매출 비중이 기존 4%에 6%죠. 6%에서 10%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중이 올라가니까는 지금 실질적으로 금을 내진 않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ESS 제품 포트폴리오 전환이 멈추느냐. 지금 에코프로 BM이 이제 내년 LFP 3만 톤 투자 시작해서 28년에 양산한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이게 좀 늦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주주분들 계실 텐데, 지금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원전이 늦게 지어지잖아요. 왜냐면 미국이라는 기업은 이 연방 정부에서 니네들 전력 부족하니까는 내가 원전 지어줄게 이렇게 먼저 다가가는 국가가 아니에요. 미국이라는 국가는 연방 정부가 야 니네들 뭐 전력 필요해? 니네들이 알아서 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의 전력 시설도 대략 한 70년 정도, 70년 가까이 됐잖아요. 노후화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방 정부의 특징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은 본인들이 필요한 전력들은 본인이 독고다이로 조달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의 XAI죠. XAI가 두산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을 괜히 주문을 한 게 아닙니다. 독자적으로 그냥 각자 그냥 생존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연방 정부가 다 챙겨주는 게 아니에요. 각자 생존이다 보니까는 각자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스케줄상으로는 2028년부터 2029년에 사실상 데이터 센터 건설이 집결되어 있어요. 지금 전력 없어서 안 되고 앞으로 이제 뭐 원전 더 때려지어 가지고 SMR 나오고 그 순간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때가 되면 더 지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인 상황에서도 지금 데이터 센터 건설을 지금 멈추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자체적으로 가스터빈으로 지금 조달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그만큼 지금 가스터빈이 많이 지금 이제 요구가 된다는 상황인데 가스터빈이 들어가면은 당연히 LFP도 바늘과 실처럼 같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LFP가 28년 양산 계획 이게 너무 늦은 거 아니냐라는 관점은 성립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딱 적당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세 번째 원가 방어가 안 되는지 이거 뭐 인도네시아에서부터 다 자체적으로 조달을 하니까는 원가 방어가 안 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조적으로 봤을 때 상승 구조는 뭐다 여러분들. 지금 에코프로가 상승 구조는 안 깨고 있어요. 안 깨고 있다는 것은 뭐다 여러분들. 안 깨고 있다는 것은 반등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자 이제 이게 되겠죠. 우리가 차트를 봤을 때 자 여기에서 이 구간에서 직전 고점 때리고 얼마나 더 갈 수 있느냐.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라는 게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이제 가치적인 분석으로 접근을 했을 때도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이제 체질 개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는 20만 원을 넘겨야 되고 에코프로 BM도 30만 원은 넘겨야 돼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봤을 때 그 이상 갈 수 있냐. 이것도 우리가 선점을 해야죠. 왜? 그 이상 갈 수 있는 조건 자체만 선점이 되면은 우리가 평단 더 낮춰서 사실상 더 올라갈 때 수익이 더 극대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매도의 근거가 없어지고 보유하면 할수록 수익이 더 누적이 되는 주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거를 봐야 되는 게 종목을 미리 선점을 했느냐. 독점, 지금 대체 불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남들보다 미리 선점을 했느냐. 요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여러분들과 이 퍼즐 조각 좀 하나만 맞춰 끼워 놓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휴머노이드 시장이 이제 개화가 됐고 여기에서 휴머노이드들도 약방의 감소처럼 배터리로 구동이 됩니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주식은 맞아요. 네, 맞는데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에너지 쪽에도 또 이제 원자력 쪽에도 속하는 기업입니다. 제가 이제 이 주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퍼즐 하나만 좀 끼워 넣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거래량을 수반시킨 상승 자체가 아직도 안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퍼즐 조각,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이 종목 한번 좀 우리가 퍼즐 맞춰보고 그리고 에코프로와 BM이 대체 불가능한 종목을 남들보다 미리 선점했는지에 대해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휴머노이드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난제로 남아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인데요. 현재까지의 휴머노이드는 비약적인 기술 발전을 이룩시켜서 벌써부터 이렇게 사람을 복제하는 수준의 휴머노이드 기술을 중국에서는 선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완전 인간을 모방화하는 이러한 휴머노이드 개발 발전 단계에 진입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20kg 이상의 무게를 상하치 않은 이러한 단순 반복 작업을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1시간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전 세계 공통적인 문제로 감지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는 심각한 수준까지 집중 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조 단위를 투자해 인수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 배터리 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려 3700W입니다. 자, 이는 단순히 걷는 정도면 4시간 이상을 구동을 할 수는 있지만은 자, 여기에서 유리기판이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강조한 이 고도의 추론 작업을 통과한 이 AI
고도의 AI 반도체를 적용을 시키더라도 무거운 짐을 드는 순간 1시간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이 배터리 용량도 오히려 보스턴 다이나믹스보다 더 적은 2300와트시이고요. 유비테크의 워커 S1마저 단 2000와트시로 배터리 용량이 기술의 한계를 막아버리는 이러한 현상을 생성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난제 해결사로 현재 이 전고체 배터리가 재차 지금 불씨를 지피고 있는데요. 이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를 한 것이고 화재 위험까지 낮으면서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대량 양산까지 유리합니다. 그래서 현재 휴머노이드의 최종 난제라고 불리고 있는 이 배터리의 마지막 퍼즐에 적합한 수준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 전고체 배터리도 이 방전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인류는 오히려 영원한 수명을 가진 불멸의 배터리, 인피니트 배터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재 미 항공우주국인 나사와 그리고 테슬라는 이 배터리 수명을 종결을 짓기 위해 유일한 해결책으로 원자력 배터리, 즉 뉴클리어 배터리, 핵 배터리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작년 미국의 한인 과학자인 이 권재환 교수님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원자력 배터리를 개발을 했는데 성공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핵 폐기물에서 발생한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적용을 했을 시 현존 기술로는 전기를 10% 미만밖에 발생을 못 시켰지만 이 교수님의 기술을 적용을 시켰을 경우 무려 60% 이상의 전기를 만들어낸다라는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지금 현재 미국 국방부죠. 미국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상용화를 추진 중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 크기의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단 한 번의 충전이 필요 없이 100년 이상의 에너지를 제공을 하며 그리고 나노와트부터 킬로와트 이상까지 광범위한 전력 생산이 이 동전 크기만한 배터리에서 다양하게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동시다발적 초대량 양산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주까지 초과할 수 있는 한계 없는 영역으로 미국 국방성의 주도로 양산 계획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최대 커뮤니티 레딧에 따르면 이 원자력 배터리는 대량 양산 바로 직전 단계인 파일럿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이마저도 곧 종료되어 양산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주제가 나와서 한동안 세간의 관심까지 좀 끌었는데요. 하지만 이 해당 기업의 경우 이 핵배터리 본격 양산에 필요한 장비를 개발 전인 2015년부터 공급해왔다는 사실이 외신 뉴스를 통해서 추적을 할 수 있었고요. 놀랍게도 국내에 일찌감치 상장이 된 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관한 원자력 배터리 반도체 특허까지 이미 한국 원자력 학회에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좀 차트를 들어보시면 거래 대금이 없이 앞전의 매물을 가볍게 이렇게 좀 소화시킨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 상황이고요. 그 전에 앞전 매물을 그대로 삼켜버렸는데요. 이를 토대로 세력들의 강력한 2차 사이클을 더욱더 확실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최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안 그래도 가볍지 않은 시가총액 2조 원에서 8조 원까지 기록을 했지만 이 해당 기업은 단 80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긁지 않은 복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 하마오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이러한 주도 테마에서 만족할 만한 수익을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아쉬워할 필요가 없이 이 단 한 종목, 긁지 않은 복권주만 여러분들께서 긁으신다면 수익에 대한 고민은 해결되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매수보다 종목 이름이라도 확인하시는 게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규모 휴머노이드 군단 가속화와 배터리의 최종 종결을 짓는 이 주식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핵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한 분 한 분 공유를 해드릴 텐데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 분 한 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종목 이름이 어떤 것이고, 자, 이를터도 매수가 어떻게 잡아야 되고, 최종적인 양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공유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100% 무료입니다. 이 긁지 않은 복권주, 이 주식으로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이 이제 독점입니다. 독점. 이게 이제 강한 성격으로 에코프로와 BM이 자리를 잡고 있는지. 자, 병목이 강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고객이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는 이유가 크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독점을 보려면은 뭐 점유율이 몇 %고 그런 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은 역으로 우리가 타고 올라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냐? 첫 번째. 자, 고객사가 가장 싫어하는 실패 모드가 무엇이고 어디에서 터지느냐? 고객사가 싫어하는 거예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의 고객사가. 자, 고객사가 가장 실패한 이 모드, 리스크는 바로 특정 국가 의존, 중국이죠. 중국의 의존으로 인한 보조금 탈락과 공급망 차단 리스크입니다. 지금 미국의 ESS는 사실상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단위를 부담을 했다라고 하면은 연방정부에서 중국과 안 썼어 이 규정만 지켜주면은 50을 다시 돌려줍니다. 빅테크 기업들. 이게 큰 거예요. 굉장히 큰 당근책인데 그런 고객사 입장에서는 내가 100을 써서 투자를 했는데 그거 중국산 때문에 내가 50을 못 받는다. 이걸 제일 한다라는 거죠. 이거 자체를. 그래서 이유가 당연히 중국산 쓰고 있어서.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산 전구체를 사용하면은 고객사는 그 즉시 보조금을 잃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전구체 합작사도 지분율이 25%를 넘지 말아야 되는 조건도 존재합니다. 근데 이 규제 강도는 앞으로 더 올라올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뭐예요? 빅테크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지금 장악한 이 전구체 시장에서 비중국산을 구하는 것 자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물리적으로. 근데 한다 하더라도 중국산 지분 자체 합작으로 분명히 할 수밖에 없거든요. 합작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중국산 비중이 또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탈중국 구조를 갖추지 못한 경직사는 앞으로 고객사 밴더 리스트에서 영구적으로 제외가 된다는 거예요. 영구적으로. 자, 그럼 이걸 에코프로에게 적용을 시키면은 무전구체 LFP. 이 한마디로 다 끝난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경쟁사가 지금 에코프로가 장악한 이 LFP 시장, 이걸 들어오려면은 무엇을 지금 포기해야 되냐? 중국산 전구체 원료 사용을 통한 단기적 원가 절감을 포기를 해야 됩니다. 에코프로와 같은 시장에서 같은 링에서 싸움을 하려면.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과 유럽 규제에 대응하려면은 비싼 비중국 공급망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 기업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해요. 자기 무덤 자기가 파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뭐 감당할 수 있으면 하겠죠. 여러분들 감당할 수 있으면 할 텐데 탈중국 준비가 안 된 경쟁사는 이 규제가 강화될수록 시장에서 도태되고. 자, 근데 이럴 수가 있겠죠. 뭐냐면은 변수가 이게 될 수가 있는데, 야, 이거 고객사가 그냥 밴더를 지금 이제 만약에 LFP ESS를 에코프로 BM이 잘 공급해주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고객사가 밴더를 바꾸려고 한대. 그러면은 고객사가 지불을 해야 되는 비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약간 좀 질문 자체가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사가 어떠한 비용을 지불을 하면서 밴더를 바꿔야 되냐? 이건 시간입니다. 시간이랑 규제 리스크예요. 왜냐면은 사실상 이제 다시 밴더를 다른 업체로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IRA와 이제 CRMA 준수 여부를 확인한 복잡한 서류 절차와 실사를 다시 거쳐야 돼요. 실사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밴더 변경은 보조금이 박탈이 된다라는 반증이고요. 이 부분은 고객사의 분노를 같이 수반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독점에 대한 영향력, 병목을 남들보다 미리 선점을 했는지까지 봤을 때 에코프로와 BM은 이거 다 선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상승은 나올 것이고 이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강력하게 분출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겠죠. 남들보다 이걸 미리 선점할 수 있겠죠. 자,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이 있습니다. 자, 이 소통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에코프로와 BM 주주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실시간으로 에코프로와 BM에 있어가지고 이제 대응 전략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그렇죠. 뭐 에코프로 전략 이렇게 제가 다 잡아드리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제 이 방에서는 뭐 가격대 이런 것도 이제 제시를 해드려요. 근데 분명하게 봐야 될 것은 오를 수 있느냐 이거보다는 다시 볼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냐. 그 조건 구조를 깨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조건들을 충족을 시키지 않으면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 영상에서 이거를 충족을 시키지 않으면은요
나오는 반등은 착시일 뿐입니다. 사실상. 네, 그래서 가격대도 찍어주는데 이 가격은 결국 결과예요. 그러면 원인이죠. 원인을 우리가 먼저 선점하면은 당연히 결과까지 취할 수가 있겠죠. 어디까지는 구조가 깨지고 어디서부터 위험하고 언제부터 조심해야 될지 이러한 부분들 하나하나 다 밀착해서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는 에코프로 주주분들도 입장하셔서 요 모든 거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입장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한 분 한 분 제가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는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입장하셔서 에코프로에 대한 추가적인 전략 제가 싹 다 남겨놨고 그리고 딱딱하게 대응만 하면 그러니까는 단기적으로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까지 챙겨드리고 있으니까는 입장하셔가지고 모두 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에코프로와 BM에 대해서 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요. 주주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